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에는 상한가는 종목군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다시 어떤 종목이 급등 양상을 보일까,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 있을지 알아내는 시간, 발굴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고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제 4주 연속으로 상한가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냈고 또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보시면서 이 상한가는 종목군들 그 희열을 맛보셨을 거라고 보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 희열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자, 좋은 기업들 또 발굴해서 마지막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에 기업들, 움직였던 기업들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이제 월요일 날 많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 상한가라는 것이 사실 시장이 불확실할 때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런 상한가 같은 기업들이고,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수급에 대한 쏠림화가 상당 부분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이 좋으면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라든지 개별주들에 대해서 수급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이 안 좋을수록 수급에 대한 쏠림화가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월요일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하잉크 코리아, 고려산업, 한탑, 팜스토리, 샘표, KC피드, JC케미칼, 신성홀딩스까지 많은 기업들이 상한가에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고, 자,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한탑, 고려산업, 샘표, 팜스토리, 베셀, 그리고 JTC, 파이버프로, 그리고 기산텔레콤, 페이퍼코리아, 골드NS까지 많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골드NS, 파이버프로, 대성에너지, GSE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에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고, 목요일 날 포바이포, 고려제강, 데모, 독일제강까지 상한가를 달성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은 바로 이 샘표라는 기업이었는데, 자, 이 샘표라는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샘표라는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투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방송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지금 시작해서 한 번 상한가, 두 번의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상한가 두 번만 가더라도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 정도에 대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부분이었고,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크게 이제 샘표는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2번 부분, 여기 이제 3번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부분이고, 하나씩 좀 더 확대를 해서 특징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중요한 부분 두 가지의 선을 그어놨는데요. 자,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라는 것은 이제 페이크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허허실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런 양봉을 통해서 그 다음 봉이 이제 돌파가 된다면,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가 된다면, 자, 여기에 대한 기준점은 여기 상단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대신 여기에 대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 것은 인위적인 하락이 발생했다. 자,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1번부터 한번 확대해서 보면, 자, 1번 시세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라는 것을 하나의 추세대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의 파동이 올라간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3단,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죠.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분포인데요. 여기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 자체에서 지지선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런 선에서 현재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그런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에 대한 변곡점이 하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하단에 보면 조금 변화가 딱 생기거든요. 자, 이런 거래량에 대한 변화는 바로 투매성 물량이라고 했어요. 투매성 물량이 일어나면서 변곡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성됐다. 자,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자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단에 있는 요 자리.
지금 현재 나오는 보면 59,500원, 59,000원대, 59,500원, 6만 원 그 가격대가 자, 하나의 이격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 음봉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우리가 일단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봉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형성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가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잡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가가 형성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종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나 장중 고가는 여기 올라가는, 그러면 우리가 시가에서 장중 고가로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제 빠졌다가 다시 종가상으로 복구가 되는 그런 움직임. 그러나 밑에 있는 이 지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지권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봉에 대한 부분에서 변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갭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또다시 지지를 밟는 형국이었고, 요거는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봤던 이 음봉을 이용을 해서 현재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자리들이 형성되지만 결국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가는 빠져버리는 부분이 형성됩니다. 자, 여기에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투매성 물량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 현재 이 가격대, 요 가격대가 하나에 대한 변곡, 지지와 저항에 대한 힘의 균형이 맞는 변곡점이고요. 그 하단에 대한 이 자리는 투매에 대한 물량이 형성됐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가지 자리에 대한 기준을 보고 자, 2번 과정으로 넘어간다면 자, 2번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59,500원짜리가 앞서 지지와 저항을 나누는 변곡점이라고 했다, 그죠? 그럼 그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현재 형성되면서 돌파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하단에 있던 투매가 이루어졌던 자리에서는 그 투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함께 이런 다시 한 번 더 지지점에 대한 형태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는 돌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점에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지점에 대한 형태가 띄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상방에서는 지금 변곡으로 여전히 저항이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뭐 그림 자체를 한번 그려본다면 제 1번 패턴 자체에서도 이제 요 위에 자리를 돌파를 못했다, 그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상단은 지금 돌파가 안 되는 거고 하단 자체는 돌파가 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흘러내릴 때 거래량이 또다시 한 번 더 붙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투매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은 다 어디에 모여 있나요? 자, 다 상단에 모여 있습니다. 자, 하단에서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거래량들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아까 1번 그림에서도 투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 자체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래량에 대한 바닥이 주가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거래량들은 상단에 다 모여 있는 과정들이죠. 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 변곡점에 해당하는 위에서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이 펼쳐졌는데 이제 3번 그림입니다. 자, 3번 그림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59,500원 하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기서 투매성 물량이 이루어졌던 자리죠. 근데 그 투매성 물량이 이루어졌던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자, 주가를 많은 거래를 다시 한 번 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오면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지 패턴이 나타나면서 마지막에 이런 작은 박스권을 이루는 자리가 현재 여기에 형성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단에 대한 변곡점은 꾸준하게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마지막에 거래량을 실는 것들, 자, 이런 신호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매물들이 다 흡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돌파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였다 했죠? 바로 이 N자형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마지막에 지금 여기를 돌파하고 자, 지지를 밟으면서 넘어가는 밑에서 이 자리는 앞서서 투매가 이루어졌던 자리입니다.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별표 3개 놓습니다. 그럼 하단에 대한 지지점을 형성하는 것은 투매성 자리다. 그리고 상단에 대한
우리가 박스권 고가는 이제 저항을 형성했던 자리가 거래량을 실었을 때 돌파가 된다면 그 밑에 투매 자리가 지지점이 형성되고 N자형 파동으로 넘어가는, 우리 책에 보면 이제 N자형 파동이 많이 나와요. 그런 N자형 파동의 기본 틀은 바로 요 투매와 저항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샘표가 날라갔고, 이번 주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들 좀 모아봤는데, 우선 에너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너지 안에서도 이제 LPG와 LNG. 자, LPG는 우리가 석유, 액화 석유가스라고 합니다. 액화 석유가스. 자, 그리고 LNG는 우리가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죠. 이런 에너지가 러시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에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상장 유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거래 정지가 돼 있던 종목군들 또는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이제 상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눈에 보였었는데, 골드앤에스 같은 기업들도 투상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단기 급등 이후에 또다시 주가는 퍼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료 관련주들도 또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강하게 가는데, 사료의 주 원료는 이제 옥수수와 대두입니다. 대두는 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곡물이라고 했을 때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씩 다 강한 급등세를 좀 나타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공유했던 것이 사조동원이었죠. 사조동원은 우리가 밀 관련주입니다. 소맥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소맥 나왔고, 옥수수 나왔고, 대두 나왔고, 또 뭐가 있을까요? 쌀은 아시아만 쓰니까 이거는 또 자급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죠. 보리도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보리도 뭐 활용도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소맥, 밀은 많이 쓰죠, 우리가. 뭐 밀가루는 뭐 부침개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밀가루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 쌀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 옥수수, 대두, 뭐 밀, 뭐 이런 귀리, 뭐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다 움직임이 나왔는데, 남아있는 그 곡물 관련 안에서 또 한번 강한 상승세 좀 보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딱 한 가지가 딱 남았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이제 커피입니다. 커피. 그러니까 원두거든요. 원두. 자, 원두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약 55% 정도 올랐어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원두 관련주들도 앞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가격을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공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는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3개 넣습니다. 이 커피 인구가 우리나라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커피에 대한 마시는 인구가 상당히 많죠. 그래, 그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팜유. 팜유는 우리가 이제 식용유를 만드는 주 원료가 이제 팜유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 팜유가 많이 생산되는데, 지금 현재 팜유에 대한 가격도 많이 올랐고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샘표가 급등 양상을 보이고 상한가를 2번이나 갔어요. 우리가 샘표를 공략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샘표라는 회사가 이제 대두도 연관이 되지만 이런 팜유와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던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인수위에서 도심 항공교통 관련해 가지고 2025년까지 교통망을 개설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한번 강한 상승세 좀 보였는데, 이런 거 일종의 테마로 저는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 시기가 너무 멀었다,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 양상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재지가 있는데요. 재지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재지가 하나가 이제 펄프 가격으로 움직이는 재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빳빳한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용지 같은 거 엄청 빳빳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A4 용지 이런 것들은 종이가 빳빳하고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펄프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신에 재지 안에서도 이제 골판지가 있어요. 골판지는 우리가 폐지와 그리고 이제 펄프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만들어냅니다. 펄프는 1이 들어간다면 폐지는 9가 들어가요. 그래서 종이가 누렇습니다. 우리가 누런 종이들은 대부분 다 이 골판지 원지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종이, 재생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런 것도 펄프 가격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새 종이, 하얀 종이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 제지에 대한 가격도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엔저 효과, 엔저가 지금 나타나면서 종목군들, 뭐 JTC 같은 기업들은 이런 것들로 움직임이 나왔고, 철강. 자, 철강도 여러 가지가 좀 존재를 하죠.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편결제라는 신규 매출처가 확보되면서, 매출이 확보되면서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 자, 이런 것들도 존재했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이슈가 좀 되는 것들이에요. 간편 결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신규 매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에너지 관련이 상당한 이슈가 이번 주에 됐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LNG는 우리가 액화천연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LPG는 액화석유가스인데 요거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LPG 많이 썼죠.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택가 옥상에 올라가면 이런 항상 LPG 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에서 이제 가스레인지 쓸 때 이 LPG 통에 가스 밸브 연결해가지고 쓰고 뭐 가스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위험성에 또 도사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도시가스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런 위험성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추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가 가스 밸브 있으면 여기에 샴푸 퐁퐁 같은 거 발라 놓으면 가스가 노출될 때, 그죠? 가스가 노출될 때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온다 해서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예전의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이런 도시가스, LNG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LNG, 액화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메테인이라고 하는 메탄을 땅에서 이제 매설되어 있는 메탄을 꺼내내는 겁니다. 이거를 발굴을 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유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 이 온유를 가열합니다. 중류탑을 통해서 가열을 하면 먼저 이제 그 가열을 했을 때 뭔가 액화되어 있는 부분 자체 그게 이제 LPG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증류탑으로 인해 가지고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아스팔트에 나중에 찌꺼기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L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적인 이 뭐랄까요? 청정 에너지라 보기엔 좀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액화천연가스는 지금 청정 에너지로 좀 구분을 해 놓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 모질한다고 얘기하고 유럽에서 러시아 쪽에서 받고 있었던 것은 이 천연가스거든요. 그럼 이 부분 자체를 유럽에서 받다가 이제는 대체를 해야 되는데 카타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을 통해서 대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LNG 운반선을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LNG 관련해서 본행제라든지 운반선 관련된 종목군들 한 번씩 움직였던 것도 바로 요거 때문에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대한 흐름 자체를 보면 일단 가스 관련주들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수입 금지 조치를 EU에서 지금 내리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미국산이라든지 또는 카타르산 또는 노르웨이산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러시아산 같은 경우에는 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관이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유럽에서 쓸 수 있고 연료비가 그만큼 적게 들고 운송비가 적게 들었겠죠. 그런데 배를 통해서 온다든지 또는 좀 더 먼 거리에서 오게 되면 운송비에 좀 더 많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EU가 받았던 부분이 약 40% 정도를 받았다는데 과연 이게 다 대체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GSE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난주에는 조금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강하게 상한가를 또 갔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또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자, 일단 대성에는 이런 것들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성산업 마찬가지고요. 그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조금 무겁고, SH에너지화학은 이제 미국의 LNG 관련된 기업이죠. LNG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 그리고 뭐 서울가스, SK가스, 삼천리, 뭐 부산가스 등, 뭐 우리가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쓰는 가스들, 또는 이제 도시공사를 통해서 쓰는 가스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 대신 이런 기업들이 거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조금 거래량 있는 기업들로 매매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앞에 잠깐 보시면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합 이런 것들 상한가는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종목군들이 조금 무겁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좀 우량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지 아까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원자재 가격이 30%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제지입니다. 근데 제지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일반적인 펄프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제지들이 여기 위에 있는 제지들이고, 밑에 이제 골판지 원지에 대한 부분은 펄프 가격이 1, 폐지 수요가 9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둘 다 가격은 오르긴 올랐어요. 그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펄프 가격과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이제 우리가 폐지 가격이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지금 폐지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펄프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움직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좀 더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펄프 가격대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림페이퍼 이런 것들이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고, 깨끗한 나라가 화장지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화장지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일제지. 국일제지 같은 기업들은 예전에 그리핀 관련주로 또 엮이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신풍제지 있는데 이런 거 제외하고 국일제지나 한창제지 이런 것들도 움직임들은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철강주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철강주들이 상한가 가는 종목군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CPTPP라고 해서 포괄적 그리고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가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로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했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냉년 강판과 열연 강판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 자동차에 쓰는 겁니다. 강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선박 자동차에 많이 쓰는 것들인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뭐 철 스크랩은 우리가 이제 고철이거든요. 고철을 얘기하는 거고, 철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고, 철광석 이런 것도 가격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덜 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철강 기업들은 순환매가 상당 부분 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철강주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단 열연 강판, 아까 얘기했던 열연 강판, 그 냉연 강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움직였던 기업들이 이번 주에 상한가 같은 기업들이 고려제강, 동일제강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 갔었거든요. 그리고 DSR 제강은 급등 양상 보였고,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이 기업들이 이제 기자재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는 이런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한 번씩 상승했는데 기자재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박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또는 자동차에 쓸 수 있는 많은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올랐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다음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강판 관련주를 좀 더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냉연 강판과 열연 강판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거기에 따라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포스코에 또 1차적으로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샘표가 이렇게 강한 투상한가를 가는, 상당히 뭐 우리가 지금 4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에도 또다시 발굴이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GSE 또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대신 상한가는 가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흐름이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번 주에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들, 일단은 한국주철관 같은 기업들이 선철과 고철로 만듭니다. 요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아직까지 주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강한 급등세를 한번 보일 수 있다고 보고 매집이 상당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철 스크랩, 아까 철 스크랩 가격 보셨죠? 꾸준하게 우상에 나오면서 50% 정도가 작년 대비 올랐고, 자, 선철이라는 것이 무쇠입니다. 무쇠. 우리가 마징가제트 무쇠로 만든 노바트 그 무쇠인데, 이런 무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죠. 에펠탑 만드는데 주원료가 이제 선철입니다. 맞아, 선철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격도 작년 대비 6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주가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납품 단가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대동스틸. 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앞서 열연 강판 가격을 보셨는데요. 이 열연 강판을 유통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납품 단가가 바뀔 수 있다. 그 세 번째 이제 SH에너지화학은 미국 LNG에 대한 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LNG 아까 천연가스 미국 대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거기에 따른 이슈화가 될 가능성. 그 대성산업. 자, 대성산업이 매출의 80%가 우리가 이제 액화 석유가스, 그 LPG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LNG입니다. 지금 이 대성그룹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성그룹 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좀 에너지 관련주 소외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한번 바뀔 수 있고, 특히 이제 지분 구조 자체가 상당히 뚜렷하게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약 20에서 30%씩 대성그룹 자체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유통 물량이 조금 잠그기가 좀 쉬울 것 같다. 그래서 대성산업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번 주에도 괜찮은 또 시장에 대한 수익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즐거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상한가를 먹어보는 그런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도 여러분들께 반드시 상한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꼭 눈여겨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즐거운 주식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